서울의 연말, 도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희미한 노란빛 가로등이 젖은 지붕 위로 반사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마다 휘몰아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미한 숨결을 함께 실어갔다. 그 분주한 풍경 속에서 김지우는 운전석에 앉아 앞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고향 경주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떡국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집에 갈 때마다 보여주시던 아버지의 조용한 고개 끄덕임을 떠올렸다. 차는 천천히 눈으로 뒤덮인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트렁크에는 설 선물이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를 위한 새 한복, 아버지를 위한 귀한 차 한 상자, 그리고 조카를 위한 작은 장난감들까지. 차 안 라디오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전통적인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오며 명절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은 여러 겹의 옷을 뚫고 들어와 지우는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며 중얼거렸다. 빨리 가야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놓칠 수 없어. 집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잖아.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지우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각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설레임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에는 장미꽃을 파는 할아버지가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내밀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마도 올해는 나만 고향으로 서두르는 게 아닐 거야.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눈가로 올라왔지만 지우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그녀는 다시 차를 몰았다. 거울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도로를 완전히 덮었다. 김지우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좁고 깊은 골목길을 비추도록 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막 끝나자 차 안은 기묘하게 고요해졌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 중 느껴지는 고독감도 한몫했지만 마음속에 자꾸만 맴도는 장미를 파는 노인의 모습 때문이기도 했다. 국도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접어들 무렵 지우는 갑자기 허리를 굽힌 채 수레를 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 노인은 얇은 외투를 걸치고 맨손으로 수레의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수레를 지늘기 묻은 작은 언덕 위로 힘겹게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레 위에는 커다란 재활용품 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것들은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눈 덮인 풍경 속에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설날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시는 거겠지. 그러나 노인 현우 씨가 한 발을 헛디뎠을 때 수레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재활용품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차 안에서 무심한 눈길만 던지고는 눈 덮인 도로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 씨는 말없이 허리를 숙이고 떨어진 물건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그의 마른 손은 자루를 힘겹게 붙잡으며 수레로 다시 옮기려 했지만 추위로 떨리는 손가락과 눈 때문에 미끄러운 발걸음이 그의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잡고 머릿속에서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경주까지는 아직 멀었어. 멈추면 늦어질 텐데. 하지만 그분이...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차를 옆으로 세웠다. 차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그녀를 잠시 몸을 떨게 했다. 그녀는 떨어진 재활용품 자루 하나를 들어 올렸고 하얀 손은 얼어붙는 추위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 씨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아니야, 괜찮아, 아가씨. 손이 더러워질 텐데. 노인은 신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지우는 그의 거절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씩 재활용품 자루를 주워 수레에 가지런히 쌓았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더러운 눈 속에 잠겼고 장갑은 젖어버렸지만 지우는 말없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 씨는 한숨을 쉬며 허리를 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경주에 살아요. 설 전에 빚을 갚으려면 재활용품을 더 모아야 해요.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 해야 해요. 그 짧고 담담한 말은 지우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며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그녀를 휩싸았다. 이렇게 일하시는 건 위험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이마는 걱정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차에 타세요. 제가 경주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 수레를 밀고 가실 순 없어요. 현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명 감동의 빛이 어렸다. 아니야. 너는 이미 많은 도움을 줬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저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만약 거절하시면 저는 남은 길 내내 후회할 거예요. 노인은 잠시 멈춰 지우를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손으로 술의 손잡이를 잡았다. 지우는 차의 트렁크를 정리하여 할아버지가 앞좌석에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가 차문을 열자 차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고 바깥에 차가운 공기에 떨고 있던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지우는 차를 출발시키며 미소를 지었다. 지우의 작은 차는 하얀 눈밭을 천천히 달렸고 엔진 소리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차 안은 다소 조용했지만 답답함은 없었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현우 할아버지를 흘끗 바라보았다. 얇은 외투를 입은 할아버지는 여인 손을 맞잡고 체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온도를 조금 더 올릴까요? 지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주름진 피부 아래의 눈빛을 천천히 움직였다. 괜찮다, 아가. 난 이 정도 추위는 이미 익숙하단다.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우는 더 이상의 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난방 온도를 올렸다. 그리고 준비해둔 따뜻한 물병의 뚜껑을 열어 할아버지께 건넸다. 이거 드세요.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지우의 손에 들린 물병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다. 고맙구나. 참 착한 아이로구나.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현우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떨어지는 눈송이에 비치며 가슴 먹먹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예전에 나도 차를 몰았단다.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온 나라를 누비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구나. 지우는 그의 말에서 묻어나는 쓸쓸함을 느끼며 살짝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10살 전에 마누라가 중병에 걸렸지. 난 모든 걸 팔아 그녀를 치료하려 했어. 결국 경주에 있는 작은 집과 빚더미만 남았지. 그래도 난 힘이 남아있는 한모든해서 그 집을 지켜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물병이 떨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지우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지우는 입술을 꼭 다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문득 그녀의 부모님이 떠올랐다. 고향에서 그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의 모습, 굳은 살이 박힌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희망에 찬 어머니의 눈빛이 스쳤다.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많은 걸 해오셨어요. 할머니도 분명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실 거예요. 현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물기를 머금었다. 고맙구나, 지우야. 내가 얘 나를 도와주려고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인연일 게야. 인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서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말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힘들 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현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친절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렇지 않니?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곤 한단다. 차는 눈 덮인 긴 길을 따라 계속 움직였다. 차 안은 난방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눈 진솔한 이야기로 한층 따뜻해졌다. 지우는 이 여정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의지 넘치는 할아버지와 삶의 일부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지우는 차를 멈추고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혼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주 뵈러 가세요. 돈을 벌면 매주 한 번씩 가려고 노력해. 하지만 요즘은 너무 추워서 한 달에 2번밖에 못 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젖어 흔들렸다. 할머니가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충분히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의 모든 노력을 이해하실 거예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지우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점점 이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현우 할아버지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주에 가까워질수록 지우는 이 여정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딘가 더 큰 것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친절이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깊은 의미였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눈발은 여전히 굵게 내려 길 위에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지우는 몇 시간째 운전을 계속했지만 경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곤함을 떨칠 수 없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그녀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다. 현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흐릿한 유리창을 통해 비치며 그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는 두 사람 모두를 휩싸고 있는 피로를 분명히 느꼈지만 멈출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지우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숨기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마 엄마가 떡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할머니께서 이번 설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이번에 집에 올 때 나한테 선물 좀 가져다 줘.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구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갑자기 지우의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엔진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보닛 아래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가속 페달을 밟아보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안 돼. 지금 멈출 수는 없어.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침착하려 했었다. 하지만 차는 결국 멈추고 말았다. 그녀는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운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주름진 눈에 따뜻한 애정을 담았다. 걱정 말 거라. 우리 함께 해보자. 할아버지는 지우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보닛을 열고 문제를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고생한 끝에 지우는 차 옆에 주저앉아 추위에 떨리는 손을 비비며 지쳐 있었다. 구조 요청을 해보는 게 좋겠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현우 할아버지가 부드럽지만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 서비스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말은 새로운 걱정을 안겨주었다. 죄송합니다. 눈 때문에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눈이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적막한 도로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우리 설날 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지우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비친 실망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 거라. 나는 괜찮다. 할머니에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간다고 약속했단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 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때 다른 한 대의 차가 앞에 멈춰섰다. 밝은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놀라게 했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긴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차를 밀어드릴 수도 있어요. 지우와 현우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남자의 도움으로 차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고 두 사람은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떠나기 전 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할아버지께서 작은 행동 하나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현우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밤이 깊었지만 길은 여전히 끝없이 뻗어 있고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설날 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매 커브와 눈 덮인 언덕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피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로지 현우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하며 가족과 불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지우는 부드럽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우야. 다만 모든 게 괜찮아지길 바라며 사는 거지. 그런데 살아갈수록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닫게 되지. 특히 소중한 사람들을 걱정해야 할 때는 모든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단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지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행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불꽃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선행이 진정한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경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눈이 두텁게 내리고 있었지만 주변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평온한 마을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고 지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은 현우 할아버지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시겠죠? 지우는 침묵을 깨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할아버지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꼭 가야 해.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걱정이 지우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우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홀로 기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지우와 현우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화물차가 길을 막고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화물차가 지나가길 기다려야겠네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화물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와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현우 할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환히 웃었습니다. 박 씨, 당신이었군요. 할아버지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현우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고맙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다만 지금 할머니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설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도 따뜻한 동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지우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작은 관심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잡으며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네, 박씨.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도와주려는 마음에 정말 감사하네. 현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 아닙니까? 이럴 때 제가 도와드려야죠. 짧은 대화가 끝난 뒤 화물차는 다시 움직였고 지우는 다시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과거에 그가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와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우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정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기 전에 혹시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우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우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단다, 지우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선행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돌아오는 법이지.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감을 느꼈습니다. 선행은 정말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증거를 생생히 목격한 것입니다. 자이용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 순간 지우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고 얇은 눈이 현우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은 어두운 밤 속 작은 횃불처럼 빛났다. 눈은 계속 내렸고 모든 것이 조용하면서도 몽환적인 풍경으로 변해가며 현실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현우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가족 이야기, 작은 집에 있는 할머니,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은 이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할아버지, 설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내리는 눈을 응시했다. 아마 어려울 거다, 얘야.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아시는 거니까. 지우는 머릿속에 한 줄기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갔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보며 초와 분을 세었다. 그 사이 차가운 바람이 차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녀를 떨게 했다. 그녀는 현우 할아버지를 이 상황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력감으로 무거워졌다. 제가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우는 결심한 듯 단호히 말했다. 현우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살짝 빛났지만 피로함도 함께 엿보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으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우가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엔진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속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차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불안한 징후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며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차가 더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눈 덮인 도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공기 속의 긴장을 느꼈다. 얘야,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순간도 있는 법이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쳐다보았지만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다. 차갑고 눈이 내리는 바깥은 모든 걸 가려 보이지 않았다. 제가 할아버지를 더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절대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순간 뒤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지우는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중년의 남자로 그의 눈빛은 강직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찬 톤이었다. 지우는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본 뒤 그 남자에게 돌아섰다. 우리 차가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처에 제 트럭이 있어요. 당신들의 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마음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이전의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가 두 분을 경주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설에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남자의 트럭이 지우의 차를 끌며 나아갈 때 현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감사를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많이 도와줬구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대답하며 핸들을 꼭 잡았다. 여행 내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친절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돌아오며 그 친절이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가슴 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현우 할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우리 설 전에 집에 도착할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현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고맙다, 얘야. 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집에 돌아갈 수 없었을 거다. 자이용조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트럭이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현우 씨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주변의 작은 집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지우와 현우 씨에게 묘한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비록 이 여정은 길고 힘든 도전들로 가득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트럭이 현우 씨의 작은 집 앞에 멈췄을 때 지우는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현우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이든 그의 눈은 가족과 재회할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어요. 지우는 피곤함이 스며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우야, 고맙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차에서 내려주는 것을 도왔다. 둘은 내리는 눈 아래 서 있었다. 현우 씨의 눈은 그가 이 작은 집에 남겨두고 떠났던 아내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마른 여인이 나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떨리는 손을 들어올렸다. 돌아오셨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에 가득 찬 감동을 드러냈다. 현우 씨는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가족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약간 뒤로 물러섰다. 비록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갈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작은 집 안의 불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대신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빛이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친절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오늘날의 삶과 연결된 열린 결말.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우는 앞으로 어떤 여정을 이어갈까?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까? 아니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현우 씨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 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지우와 현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인간의 여정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바로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바쁘고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며 연결이 점점 약해지는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행동, 낯선 이를 돕는 일이 그들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각자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나눔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우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단지 옆에서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지우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동시에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것인가?